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비트코인의 정부 규제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예. 비트코인 정부 규제에 대한 제 의견, 그리고 제 예상,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해볼게요. 일단 한국 정부가 ICO에 대해서도 뭐 투자를 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랑 비트코인 투자 금액을 제한하겠다, 그다음에 거래소 영업 정지를 검토한다, 뭐 정말 많은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세력은 누구냐? 정부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초창기 때부터 항상 했던 주장인데, 누가 이거를 규제를 하고 있느냐? 국회가 이거를 나서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청와대가 하는 거냐?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요. 이거를 규제한다는 얘기를 하는 곳은 항상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 이런 쪽이 중심이에요. 보시면 이 보통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인터뷰는 아니더라도 뭐 금융감독원의 뭐 고위층 인사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면 여기 금융위원장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규제, 정부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정부 규제는 할 수 있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들, 암호화폐를 써달라고 이제 뭐 블록체인 협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암호화폐를 가능한 저희도 쓰죠. 암호화폐들은 이런 국가의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된 거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규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뭐 100만원 안 되고 뭐 한 10만원 하고 20만원 하고 이럴 때는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진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커져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규제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더 성장하는 모양새거든요. 중국을 예로 볼게요. 중국은 매년 비트코인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규제를 해왔어요. 비트코인 거래 금지, 뭐 거래소 셧다운 시키고 이런 걸 해왔는데, 그게 2014년 이때부터 했을 거예요. 2014년 정도, 2013년인가 이때부터 1년에 한 번 뭐 연례 행사처럼 하고, 올해는 벌써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중국 정부가 규제하고 난리를 쳐도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한국 정부가 규제하고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시장에 문제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한국 정부가 과연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는 않고요. 가장 건전하게 시장 건전성 있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곳은 일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은
어떤 프리미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적당한 수준이고, 거래소들도 정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호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그런 걸로 법적으로도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지위가 제대로 획득이 된 상태고, 그래서 전 일본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생각을 좀 몇 가지 해봐야 돼요. 한국의 관료 고위권 이 분들은 아주 예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뭐 화폐가 아니다. 이건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밌게도 미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주류가 된 반면, 현재는 한국은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던 분들이 주류가 되질 못하고는 있어요.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류고요. 그리고 계속 그 유사수신 행위랑 이제 다단계 얘기를 하는데, 그 다단계 하는 코인들은 그러니까 가상화폐일지는 몰라도 암호화폐는 아니거든요. 암호화폐는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과 뭐 이런 기타 알트코인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 사실 어떤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그 방문 판매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 이런 것과 비교를 하는 거는 굉장히 몰지각하고 무식한 행위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좀 더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요. 진짜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랑 장난감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랑 똑같은 걸 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같은 자동차 파는 거 아니냐. 거의 그 수준의 비교고요. 실제 기술적으로도 사실 그 정도 수준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유사수신 행위로 넣겠다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저는 좀 코웃음이 나네요. 그리고 일단 정확한 팩트를 봅시다. 팩트. 첫 번째, 약간 거래소를 과연 막을 수 있느냐? 거래소는 막을 수 없어요. 거래소는 막을 수 없고요. 등록제를 그럼 도입하느냐? 등록제를 도입하기 싫어요, 정부가. 정부가 싫어하는 이유는, 정부라기보다는 금융위원회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쭉 뉴스들을 보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금융위원회인 걸로 보여요. 금융위원회가 제일 불만이 많고요. 그럼 등록제는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오는 게 거래소 영업 중단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소를 진짜 뭐 닫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거래소는 전부 다 불법인데 여러분이 한 뭐 5가지나 뭐 10가지 이런 조항을 만족시킨다면 예외적으로 불법이 아닌 걸로 해주겠다. 뭐 이런,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법인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진짜. 진짜 편법의 어떤 극치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는 아닌데 불법도 아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법인데 이렇게 하면 불법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허가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오피셜이 아니고, 이것도 아마 뭐 뭐 감독원이나 뭐 금융위원회 뭐 이런 사람 누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암호화폐가 성장함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누굴까요?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은요, 지금까지 금융권을 좌지우지했던 집단이에요. 암호화폐는 어떤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 핸드폰 제조업체한테 타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금융업을 혁신시키는 어떤 제품이거든요. 전 세계 금융업을 다 바꿀 수 있는 어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항상 어떤 혁명이 있을 때는 그 혁명에 있어서 기존의 기득권층, 요즘은 이제 적폐란 얘기를 많이 쓰는데, 뭐 적폐까지 쓰는 건 좀 오버 같고, 아무튼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에 있어요. 그러면 기존 기득권층이 여기서 누구냐? 기존의 금융권, 그 중에서도 주식, 뭐 코스닥, 뭐 상품,
이런 곳들이 원래 비트코인이랑 부딪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심하게 부딪히는 게 이제 금융 위원회 이런 데가 제일 심하게 부딪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생을 주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비트코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황당한 거에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자기 평생에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 연구한 게 부정당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반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미국도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 많았어요. 금융위원회 높은 사람들 중에 많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은퇴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언제나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빠르게 바뀌는 것에 빠르게 적응하고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저희는 생존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도태라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정해지지 않은 오피셜이 아닌데 본인의 의견을 마치 오피셜로 말하는 그런 인터뷰들은 솔직히 그런 어떤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분야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물론 오히려 규제를 받는 게 맞고 현재 투자 열풍은 문제가 많은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규제하는 곳이 암호화폐와 가장 반대쪽에 있는 금융위원회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웃긴 거고요. 더 웃긴 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그게 주류 세력에 편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 해서 사실 이번 광풍이 일어난 건데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한국에서는 상품 준비를 하니까 금융위원회가 먼저 한 발 앞서서 한국의 상품에는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게 불법이다,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거의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정부의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지금까지 어떤 오피셜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보는 기사들은 오피셜이 아니에요. 정부의 오피셜은 금융위원회 의견이 정부의 오피셜이 아니에요. 정부 오피셜이 아닌 거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랑 이런 걸 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폐쇄적인 국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고 해도 틀린 정도가 아니고 GDP 대비 블록체인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요즘 있으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미래인 경우에는 좀 금융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이게 마음에 안 든 구석이 많지만 이게 세계적 추세라는 걸 인정을 하고 좀 더 이제 유연성 있고 이런 수용하는 태도를 사실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뭔가 규제 얘기만 하고 거기다가 사실 이런 오피셜하지 않거나 아직 정부의 입장이 확신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마치 이게 팩트고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 기사를 내는 건 좋지만 그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마치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이 중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기자분들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반대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한 50%는 무지인 것 같고요. 한 50%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이 뺏긴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것 같고, 국회에서는 근데 어떤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입법이 돼야 되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국회에 어떤 법이 입법이 되느냐, 입법 상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금융위원회에서 뭐라 하고 뭐 법무부에서 뭐라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별로 그렇게 막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금을 안 물리면 뭐 그냥 계속 세금 안 내고 투자하면 되는 거고, 세금 물리면 정부가 인정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어차피 가격이 오를 거니까 뭐 그래서 좋은 거고, 뭐, 뭐 나쁜 거는 어떻게 봐도 나쁜 게 없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고, 특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신규 투자자분들이 들어왔는데 어,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제가 이제 비트코인 처음 했을 때가 350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지금 뭐 오늘 또 글을 보니까 한 2,500만 원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지금 떨어져 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글도 올라오는데, 그분도 2,500만 원 그거 금방 구출 때 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주 길면 한 두세 달, 짧으면 몰라요. 진짜 짧으면 당장 뭐 며칠 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오르는 것도 워낙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길다. 정말 길면 한 6개월? 6개월까지도 가능. 보통은 100일 이내에 항상 전고점이 넘습니다. 전고점이 2,500만 원인데, 전고점은 웬만하면 100일 이내에 항상 넘어요. 그게 비트코인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한국에서 여러모로 막 죽이려고 막 하는데, 한국이 뭐 죽인다고, 죽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 죽을 것도 아니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가장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수십 번 노력을 해봤고요. 금융의 어떤 그 파워가 훨씬 강한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신문과 정부가 나서서, 정부라기엔 좀 그렇고 금융의 카르텔들이 나서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죽이질 못해서 결국 나온 결과가,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시켰는데, 비트코인이 중국이 거래 금지했을 때 가격이 한 400만 원? 이 정도 때였거든요. 5배가 그 사이에 올랐고요. 그 사이에 중국 국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기존 투자자들은. 그리고 미국의 금융 카르텔들은 결국 비트코인을 상품 거래에 올리는 걸로 협상을 했어요. 근데 변방의 소국인 한국이 뭐 난리를 쳐봤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이 갈까요? 중국이 금지해도 4배가 오르는데, 한국은 중국만큼 규제하지 못해요, 절대로. 아무튼 간에 이런 거 정부 규제 이런 거에 그렇게 신경 쓰면 전혀 신경 안 써요. 이거는 글로벌하게 봐야 되지. 솔직히 한국 내 뉴스는 그냥 한번 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그냥 정부가 잘하면 잘하는구나, 뭐 못하면 못하는구나, 뭐 이 정도 하면 되고,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좀 봅시다. 먼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빗썸 차트고요. 트레이딩 뷰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좀 옛날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5월 제가 이때쯤 들어갔거든요. 제가 350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480 찍고 내려가는 거 봤어요. 480에 물렸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때만 해도 480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최고점이 480이잖아요. 최저점은 180이었어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 오르는데 봐봐요. 여기서 최저점 찍고 1주, 2주, 3주, 4주 하니까 최고점 480이 넘었어요. 한 달 만에. 여기까지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두 달 반 만에 전고점을 탈출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항상 떨어졌다 전고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시기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유일하게 오래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운트곡스 때 마운트곡스 파산 사태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뭐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고, 비트코인은 항상 보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현재까지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한국 정부도 그거를 죽일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최고점이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이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인데 주봉을 보면 아직도 오버슈팅이에요. 솔직히 1,300만 원도 오버슈팅이고요. 1,000만 원 갔을 때도 오버슈팅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게 1,000만 원에서 2주 사이에 2.5배가 오르는 거니까 말도 안 된 거고 이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투를 잡은 건 아니에요. 물론 상투긴 한데 금방 벗어날 상투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조정은 별로 안 받으면 이 선 따라가서 1,500, 1,400 이 정도, 1,500 정도가 이제 조정을 별로 안 받으면 이 정도 거고, 가장 많이 받으면 1,000만 원 좀 위까지, 1,000만 원 아래에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파란 선 아래 갔던 적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 파란 선 아래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악재가 터져야 돼요. 항상 엄청난 악재가 터지면 파란 선 아래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 빨간 선 아래로는 진짜 웬만하면 가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으로 중앙은, 이 중심성은 사실상 거의 안 간다고 보면 돼요. 아주 거의 뭐 가상화폐 망한다, 비트코인 망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이때 왜 그랬냐면 이거는 그 비트코인 캐시 때문에 네, 비트코인 캐시 때문에 제가 이때 피를 많이 봤죠. 비트코인 캐시 때문에 망한다 이래가지고 많이 떨어진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오르는 게 뻔하니까. 저한테는 비트코인이 2,500만 원에 샀다고요? 그거 내년 되면 2,500도 싼 거예요. 여기 480만 원에 산 사람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보면 480면 좀 6개월 지났어요. 6개월면 480만 원 정도의 상투 잡은 거예요. 엄청 싸게 산 거지. 이런 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제 예상으로는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내년 이맘때 12월 말, 12월 이맘때는 아니구나. 내년 말에 5천만 원은 최소한 넘은 것 같아요. 최소한 5천만 원. 만약에 5천만 원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게 어떤 선물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숏을 많이 쳤을 경우에 5천만 원이라고 상장을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그럼 적정가는 과연 얼마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다른데, 저는 1 비트코인이 최소한 2억에서 5억, 거기다 인플레이션 같은 거 나중에 고려하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10년 뒤에는. 그 정도가 적정가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이 2020년에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가 2020년 아직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뒤에 세계 무역기구 보고서였나? 거기서 2020년에는 블록체인이 모든 금융거래의 40%를 차지한다는 미래 보고서가 있어요. 예측 보고서가. 저는 40%도 어떻게 보면 낮게 잡은 게 아닐까. 지금과 같은 기술 발전의 시기에는. 이걸 가지고 뭐 튤립 버블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일단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튤립은, 비트코인은 원래 한 개에 1원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튤립은 처음부터 기존 가치가 꽤 높았던 꽃이에요. 그게 오른 거고요. 비트코인은 가치가 아예 없던 게 가치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는 배율이 당연히 비교가 하기 힘들죠. 두 번째, 비트코인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생긴 거예요. 주식이 기술의 발전,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 생긴가? 그거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은 컴퓨터 언어와 그런 알고리즘, 그 개발, 어떤 여러 가지 조항들이 겹쳐져서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로그 그래프로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사실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적정가가 얼마냐라는 것에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비트코인이 현재 블록체인이 이제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2,500만 원이 비싼 거냐?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물론 고점이 언젠간 올 거예요. 언젠가는 오겠지만 2,500만 원은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여기에 공부를 하신 분이나 좀만 공부를 해보시면 이 2,500만 원이 절대 비싼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은 일단 주봉을 이렇게 봤고요.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조금 나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파란선까지 내려왔고요. 이 파란선들은 이 파란 뭐 이거는 M5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지선들인데 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저히 지지선을 따라서 주로 많이 가요. 차트들이. 그래서 파란 선 아래 떨어질 수도 있고 주봉은 이제 하락세, 완연한 하락세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뛰자면 하락세까지 떨어진다면 1,000만 원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조정을 조금 받는다면 뭐 파란 선 따라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럼 여기서 오를 거고요. 그게 추가적인 악재가 더 터진다. 뭐 한국 정부가 갑자기 더 적극적인 어떤 규제를 하겠다 막 하면 뭐 한 1,500 이 파란 이 빨간 선 따라서 한 1,500이나 1,6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단타 치고 막 샀다 팔았다 하지 마세요.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시기에 조금 사세요. 그냥 제일 좋은 투자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요. 매달 월급에서 일정 퍼센트를 비트코인을 사세요. 월급 들어온 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뭐 100만원 좋고 뭐 10만원도 좋고 뭐 돈을 여러분이 많이 버신다면 뭐 한 1,000만원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개인 지갑에 넣는 게 더 안전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 이 개인 지갑에 넣다가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주소 잘못 적어서 뒤에 뭐 숫자 하나 넣어가지고 날린 분이 많아서 뭐 그거 위험성도 그냥 감수하기 싫고 그냥 지갑 넣는 거 잘 모르고 하면 그냥 거래소에 냅둬요. 그냥 냅두고 그냥 계속 사요. 그냥 사기만 하고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싶다. 그러면 언론에서 막 때리고 그 정부에서 막 때리고 뭐 나쁜 소식 터졌을 때 그때 한 번씩 사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모은 다음에 그때 한 번씩 사는데 근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수십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5-6배가 올라버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의 요지는. 단타를 해서 버실 수 있는 분은 여기에 되게 올인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보다는 이게 수익률이 좋아요. 왜냐하면 변동성도 더 크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은 항상 제로섬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제로섬, 이것도 마찬가지 제로섬이지만 일단은 기관이 더 적고 그리고 시장이 전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벌 확률이 더 높죠. 주식보다. 뭐 그런 건 있어요. 대박이 날 확률도 높고요. 뭐 그렇지만 반대로 쪽박이 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하시고 투자는 본인이 공부한 만큼만 하시면 돼요. 많이 넣으실 필요 없고요. 제 말이 뭐 내년에 5천만 원 간다. 뭐 적정가가 뭐 5억에서 뭐 2억에서 5억이고 뭐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5억에서 10억이다. 이 말이 믿기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자기는 동의를 못 하겠다. 근데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당신이 한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은 그냥 도박판에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안 팔아요. 뭐 생활비가 급한 경우에는 혹시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제 주변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 시장 전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 중단되거나 개발자가 죽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코인들은 엄청나게 크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돼 있고요. 보시지만 그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기축통화라서 이 세계에서 이미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 정부의 규제 대응은 이미 너무나도 늦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와 그 문재인 정부 사이에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컸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를 때 한국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정부가.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정부의 아직 오피셜한 어떤 입장이라든가 입법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게 좀 되면 좋겠고요. 일본처럼 좀 어디 해외 트레이더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한국의 뉴스를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료들의 수준, 지적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투기적 성격이 현재 강하다는 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가 돼야 되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거래소를 닫겠다, 뭐 ICO, 뭐 아이코를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하는 것도 불가능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재밌는 게 국회 입법에서 저는 이 규제가 강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인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예를 들어 셧다운을 하겠다라는 입법안을 국회의원 A씨가 냈어요. 거기에 찬동하는 B, C, D에서 뭐 Z까지 찬성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입법을 할 때 거기에 참여자를 적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입법한 분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너무 극단적인 규제 법안이 나오면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대략 100만 명이라고 현재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가 과연 누구에 갈까요? 어느 당이 그거를 당론으로 지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당은 100만 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역할이랑 입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들리는 것도 있어요. 국회에서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저도 건너 듣긴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호의적인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단지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분들이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고 말을 하는 분들이 혹은 그거를 전하는 기자분들이 자극적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부의 입장이 마치 그런 것처럼 현재 보이고 있다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제가 믿고 싶은 면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비트코인의 가격과 가격 예측에 대해서 이 정도 했고요. 내년에 5천만 원을 찍으면 제가 다시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할게요. 2,500만 원일 때 5천만 원 찍을 거라 얘기했다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